계좌에 10,000원씩 제가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그냥 10,000원 받으신 걸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토목달 토요틱 시즌2. 오늘은 리딩의 2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우, 외워야 될 게 많아서 좀 길긴 길어요. 그죠? 그 타이틀 자체도 참기름.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이제 21번째 시간이 드디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Part5의 유형을 다뤄볼 건데요. 자, 오늘은 이제 구조 및 어형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및 어형은 지금쯤 되면 느낌이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는 세 가지의 유형 중에 가장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먼저 문제풀이 잘 하고 오시길 바라고요. 잘 하고 오시면 자, 저도 해설 강의 좀 잘 할게요. 자, 그러면 해설 강의 통해서 다시 만나요. 토요틱. RC. 자, 우리 학생들 모두 5문항 풀이하고 오시느라고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깔끔한 해설 강의 도전해 볼까요? 자, 1번 문제 ABCD의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선택지의 품사는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똑같이 정리가 되셨나요? include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의미는 포함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이 어떤 품사의 자리인지를 따져보시면 되는데요. 자, pass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동사로도 굉장히 자주 봤을 거예요. 어디를 통과하다, 어디를 통해서 가다. 이게 동사일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앞쪽에 있는 a day가 만약에 주어고 pass가 동사라면 현재형이면 뒤에 s가 붙어서 passes 이렇게 됐어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pass가 동사가 아니다라고 여러분들 판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day pass 전체가 뭐예요? 하나의 명사다. 즉 day pass는 복합 명사다라고 하는 사실이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자, pass는 그럼 명사로도 사용되는데 그러면 명사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뭐 그 회사 같은데 이렇게 들어갈 때 pass 이렇게 찍고 들어가잖아요. 통행권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day pass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지금 amusement park가 뒤쪽에 나와 있으니까 amusement park는 놀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un이라고 하는 그런 그 놀이공원의 그런 하루짜리 그런 통행권이에요. 자,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죠?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자유이용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ay pass는 그래서 자유이용권으로 할게요. 놀이공원의 자유이용권이 동사 있어요, 없어요? 문장에 동사가 없습니다. ride도 물론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어순의 언어죠. 관사 다음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100% 명사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누구 자리? 동사 자리. 그러면 정답은 누구?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pass와 rides의 품사를 확정하는 순간, 자, 지금 1번 문제는 빈칸이 동사 자리라고 하는 아주 쉬운 우리가 결론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택지 중에 동사는 C번밖에 없죠? C번의 정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은 마무리 짓고요. 자, 나머지 해석 부분 한번 자, 살펴보도록 하죠. 자, free admis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mission은 들어가는 것이죠. 입장 되겠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도 우리가
자, admission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공짜 입장입니까? Admission to all of the rides. 자, ride의 밑줄, ride의 명사 의미는요. 놀이공원에 탈 것들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rides라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의미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설 해석 모두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question. Question number 2.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확연히 다르죠. possible,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이고요. 자, 이게 부사로 쓰이면 이제 가능한 대로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 뜻도 알아두시고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은 가능성이 있게도 아마도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의도 옆에 아마도라고 있는데 possibly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앞으로 토익 문장 속에 특히 이제 part 7의 지문 속에서 이제 자주 만나실 수 있는데요. 해석이 좀 뻑뻑해가지고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마도라고 하는 뜻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C번과 D번은 가능성의 의미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은 누구 자리인가요? 아유, 여기는 되게 단어가 많지만 다 동사 뭉치의 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문장의 필수 성분은 여기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수식 성분밖에 못 나오는데 동사 뭉치 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수식 성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사밖에 없죠. 이거는 1초짜리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2번은 바로 B에다가 지금 정도의 수준이면 여러분들이 정답을 쓰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 B번으로 확정했고요. 자, 그럼 전체 문장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까요? argue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1번에 논쟁하다, 2번에 주장하다의 뜻이 있고요. 자, 토익에서는 2번의 뜻으로도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자, 레이놀즈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주장을 했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that 이하를 주장했다. 자, report는 여기서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명사 자리에 쓰였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 보고서가 could not be completed. 자, 아마도 어떻게 된다? 완료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on time은 정시에. 자, since는 자, 뒤쪽에 과거동사, 앞쪽에도 과거동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뭐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다의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겠죠? 때문에 라고 번역하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데이터가 submitted,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 late, 늦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 정시에 아마도 끝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든 해석 마무리 짓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의 정보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자, late라고 하는 단어는 형용사, 부사, 동일형이죠. 늦은, 늦게. 그러면 양심상 이런 단어가 없어야 되는데 자, 형용사, 부사, 동일형인데 ly형이 또 있어요. 의미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lately는 무슨 뜻이죠? 최근에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조심해야죠. 그리고 족보를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활용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추가 정보까지 드렸고요. 자, 2번 문제 완료하고 세 번째 문제로 이동할게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 반복되는 정보도 있고 추가적인 정보가 있는데 attend 하면 뭐부터 먼저 생각나야 되죠? attend는 무조건 타동사. 이게 생각나셨으면 매우 칭찬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계좌에 10,000원씩 제가 좀 보내드리고 싶어요. 자, 뭐 현실적으로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10,000원 받으신 걸로 하시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뭘 추가할 거냐면 이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토익에서 attend가 동사로 쓰이면 다 참석하다의 뜻으로만 나옵니다. 이 단어의 단어 가족들 보면 attend의 명사형은 attendance예요. 출석, 참석. 또 다른 명사형은 이가 붙죠. 그러니까 이가 붙으면 뭐뭐뭐를 당하는 사람이고요. r이 붙으면 스스로 하는 사람이에요. employer, 고용주. 그 다음에 employee라고 하면 직원이에요. 고용당하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셨죠? 여러분 옛날에 그 조선시대 그 율곡 선생님 이름이 이이잖아요. 그분도 고용당했잖아요. 선조 임금한테 고용당했고 그런 분이니까 자, 이는 고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참석이 된 사람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자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참석과 관련해서 이렇게 명사형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 attention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attention please. 그러면 이제 이 단어도 attend로부터 나왔을 것인데 도대체 족보 정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여러분들 토익에는
자동사로서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이 안 나오지만 이 뜻이 있기는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뜻을 외우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저기에서 나와가지고 attention은 주목하고 주의 집중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attendant라고 해가지고 ANT형 명사가 또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주의 집중을 하고 막 누구를 보살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flight attendant라고 하면 비행 도중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비행기 승무원을 우리가 flight attendan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제 한국에서는 stewardess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이건 뭐 토익과는 관련은 없습니다만 영어에서는 말이죠. 남성과 여성을 성을 분류해서 쓰는 그런 단어들은 점점 퇴출되고 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policeman, policewoman, policeman 뭐 이런 거 잘 안 쓰고 그냥 police라고 쓰고요. fireman도 뭐 써요? firefighter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stewardess, steward 이렇게 구분해서는 이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아주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젊은 사람들은 다 flight attendant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기울이다의 뜻을 사실은 알아두시면 좋은 게 attentive라고 하는 형용사도 나오고 attentively라고 하는 부사도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신경 써서 주의를 기울여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자, 지금 타동사로서 여러분들 참석하다로부터 나온 아이들 둘, 그 다음에 자동사로서 주의를 기울이다에서 나온 아이들 자, 이렇게 셋 여러분들이 자, 분리해서 정리를 좀 잘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 풀이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선택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여보세요. 지금 여기 지금 스토어 매니저가 주어고요. listened가 동사예요. 자, 그러면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인데 동사가 또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뭐뭐를 듣다라고 해서 타동사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listen to라고 하는 말 한두 번 들어봤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listen to the conversation 뭐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즉 원어민들에게 listen은 알고 보면 뭐뭐를 듣다가 아니라 어디 어디에 귀를 기울이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 듣다라고 할 때 hear라고 하는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 어디에 귀를 기울이다예요. 그래서 자, 영어에서 listen은 자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listen to가 딱 나와 있잖아요. 이게 판별이 되시면 listen이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요. 어떻게 귀를 기울여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기울여서 그 다음에 신경 써서 자, to 이하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이어서 여기는 부사자리다라고 하는 판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으로 쓰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comply with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comply with도 원어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과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다의 개념이에요. 똑같이 listen to도 어디 어디에 귀를 기울이다의 질감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자, listen 하면 앞으로 듣다라고 하는 뜻보다 뭐가 먼저 생각나야 돼요? listen to A. 자, 덩어리 구조, 자동사 이게 먼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다 정리가 된 것이고요. 자, 그럼 해석 연습만 좀 해볼게요. 그 점포의 매니저가 어디에? 자, complaint, 불평이에요. 그 불평이 어떤 불평입니까? 고객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불평에 자, 신경 써서 귀를 기울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he next. 자, 4번입니다. 자, 4번의 ABCD. 이거 자다가 떠그더 먹을 그런 문제죠. reside라고 하는 단어 여태까지 한 서너 번 정도는 여러분께 강조한 것 같아요. 이건 뭐라고 강조합니까, 제가? 이거는 자동사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번 강조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자, 그래서 A번은 동사, B번은 동사 분사 동일형. 그 다음에 자, 이 ANT나 ENT가 사람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좀 덜어 있다 그랬죠? 이것도 앞쪽에서 제가 한 번쯤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participants 했어요, 우리 벌써? 참여자, accountant, 회계사. 자, 오늘 강의 중에도 attendant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ANT나 ENT는 사람 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습니다만 선택지 중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residence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같은 명사 자리라고 했을 때는 사람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냐 사물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냐를 구분하는 형식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D번은 동명사 분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는 누구 자리일까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쭉 지우고 나니까 동사가 나오네요. 근데 동사가 are네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명사가 나오더라도 무슨 명사가 나와야 돼요?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residence가 선택지에 있더라도 지우시고 해석 없이 복수 명사에 답을 쓰셔야 되고 residing은 동명사가 될 수 있으나 동명사는 단수 취급받죠. 따라서 정답은 여러분들 C로 간단하게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정답 C로 이제 냈고요. 자, 그러면 주민들인데요. 어디의 주민들이에요? 바로 Lakeshore Condominiums. 자, 우리에게 콘도미니엄과 원어민들에게 콘도미니엄은 달라요. 우리에게 콘도미니엄은 뭐 그죠? 여러분들 여행 가서 쉴 수 있는 숙박 시설의 개념이죠.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한테 콘도미니엄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타워 팰리스 같은 그런 고급형 아파트 있죠. 이것을 우리가 컨도미니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곳에 있는 그런 고급 아파트의 주민들은 뭘 하도록 허용이 될까요? 바로 멤버가 되도록 허용이 되더라. 어디에 멤버가 되는 겁니까? nearby, 근처에 있는 컨트리 클럽. 컨트리 클럽은 여러분들 골프 클럽이 되겠습니다. 자, 얼마에? 바로 reduced price예요. 할인된 가격에 자, 골프 클럽의 멤버가 되도록 그렇게 허용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석 연습까지 마무리됐으니까 끝내보고요. 마지막 5번째 문제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은 어때요? 품사 정리 잘 하셔야 돼요. no는 여태까지 여러 번 했죠. no가 뭐라 그랬어요? I have no money. no는 형용사입니다. 자, have no money. 그러면 나는 아무 돈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none이라고 하는 단어는 근데 대명사입니다. no one의 줄임말이고요. 자, none 이렇게 쓰죠. None of these pens work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orks가 동사라고 한다면 이 펜들 중 그 어느 것도 works. 작동하지 않아요.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C번의 finally는 결국, 자, D번의 mostly는 자, 주로 일반적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반복되는 정보죠. 자, 그러면 이제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빈칸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자, since가 접속사로 쓰였어요. 주어 동사. 근데 have는 어떤 식으로 쓰이든 간에 가지고 있다의 뜻이든 혹은 뭐 사역 동사건 뭐건 간에 의미는 많지만 have는 무조건 타동사예요. 그럼 뒤에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거네요. 선택지 중에 명사는 누구밖에 없나요? 바로 B번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5번은 또 1초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아,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와 있으니까 명사를 찾아서 써야지. 정답은 B.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none이라고 하는 단어의 품사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좀 드렸고요. 자, 그러시면 해설 마무리 짓고 전체 문장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chanic. 자, 조심하세요. I see로 끝났으면 대부분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람 명사예요. 이런 아이들은 주의하시지 않으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거 사람 명사입니다. mechanic은 기계 수리공이고요. 자, requested는 요구하다의 뜻입니다. 요청하다의 뜻입니다. 뭘 요청했습니까? manufacturer. 제조업자가 보내는 것이죠. 타이어를. 그죠? 제조업자가 타이어를 좀 보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직접 그에게. 이유가 뭐죠? 뒤쪽에는 과거 동사가 왔으나 앞쪽에 현재 완료 동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요 센스도 때문에로 해석하겠습니다. 참 반복 많이 되네요. 그의 창고에 아무것도 그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 그 사람에게 제조업체가 타이어들을 갖다가 좀 보내주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끝내려고 딱 했는데 제 학생들 중에 똑똑한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쌤, 좋아요. 근데 쌤 지금 manufacturer가 3인칭 단수인데 여기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요? 현재 동사가 올 때는 s가 뒤에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s가 안 오고 여기 지금 동사 원형이 왔죠? 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시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매번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제를 우리가 따질 적에 이거는 예외 법칙이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될 건데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반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어요.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들. 명령, 요구, 요청, 제한, 주장, 충고의 동사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명령하고 요구하고 요청하고 제한하고 주장하고 충고하는 동사들은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래와 같은 동사들이 있는데요. 자, 지금 order부터 시작해서 advise까지 이 아이들은 다 타동사 맞죠? 무엇을 명령하다, 요구하다, 제안하다. 이거 공통점이에요. 1번. 그런데 두 번째, 얘네들이 뒤쪽에 목적어의 형태를 대절로 취할 때 이게 조건인데 그 이하의 내용은 어때요?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꼭 하라고 충고하죠. 꼭 하라고 요구하죠. 꼭 하라고 제안하죠. 이 동사들의 공통점은요, 의무와 당위성의 개념을 이 절 안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쪽에 동사들이 나오고 대절이 나오면 의무와 당위의 조동사 should가 붙고 동사 원형이 붙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현대 영어에서는 이 should가 생략됩니다. 특히 미국식 영어에서 생략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all troops라고 하면 군대예요. 부대. 복수잖아요. 그러면 동사가 are가 와야지 왜 지금 be가 왔어요? 이거는 지금 should가 생략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의 동사들은 꼭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당위성의 개념이 있고 그래서 의무당위성의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생략이 되기 때문에 자, 무조건 동사 원형이 등장하는 경우가 토익에서 아주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혜일치나 혹은 시제에서 완전히 예외 법칙이 성립되는 것이니까 그 점을 기억하셔야겠어요. 자, 여기까지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자, 주어진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유엔이 요구했습니다. 모든 군대가 꼭 철수되도록 요구를 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교실에서. 명령, 요구, 요청, 제안, 주장, 충고의 동사들 다음에 자, 뭐가 보여야 된다? 착한 사람 눈에만 자, 생략된 should가 보였으면 좋겠다. 그게 안 보이면 나쁜 학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여러분들이 착한 학생이었으면 좋겠어요. 착한 사람 눈에만 보여. 그래서 이 문제를 변형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동사 자리를 비워두고 문제가 출제가 되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수부터 따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manufacturer가 3인칭 단수니까 얘는 오케이, 얘는 오케이, 얘를 지우게 돼 있죠. 하지만 정답은 알고 보면 누구예요? 앞에 requested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should가 생략되고 동사 원형만 나올 수 있는 자리여서 자, 정답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C에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변형 문제 가능성까지 오늘은 하나 풍부하게 여러분께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안녕.